일단 제가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시험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비슷한 화면이 나와요. 시험장에 가시면 컴퓨터에서. 그래서 뭐 이름이랑 뭐 수험번호 이렇게 입력하고 입력이 돼 있거나 아마 할 거예요. 별로 입력하실 건 없어요. 그래서 뭐 확인 버튼 누르라고 하면 감독관이 누르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이런 시험 프로그램 안내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쭉쭉 넘기고 그 다음에 다 읽었으면 건너뛰기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감독관이 하라고 하는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뭐 시험 시작 비밀번호를 알려줄 거예요, 감독관님이. 그래서 요거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시험을 시작을 하고요. 한번 아마 이제 케이블 문제 시작할 때 이 확인 버튼 누르면 그때부터 시간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요걸 딱 누르면 이제 시간이 지금 위에 뜨시는 거 보이시죠? 왼쪽 위에 시간이 10분이 딱 주어집니다. 이렇게 컴퓨터 화면상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제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는 케이블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 스티커 같은 거 하나 붙여 가지고 제출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0분이라는 시간이 부여가 되니까 뭐 요거를 뭐 케이블링 그냥 닫기 해서 끝내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분들 다 주어지는 시간인데 그냥 멍 때리면서 그냥 넘겨버리기엔 좀 6.5점이란 점수가 아까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폴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위를 따로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죠. 대신에 이제 가위가 또 너무 안 들면 벗기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양쪽 다 벗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약간 고려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겠죠. 예, 맞아요. 지금 네트워크 관리사가 난이도가 엄청 어려운 그런 자격증 아니기 때문에 실기는 솔직히 조금만 노력을 해주시면은 충분히 합격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공부를 엄청 했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정보 처리나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서 취득한 자격증은 아닌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비싸잖아요, 응시료가. 그래서 응시료만큼 응시를 많이 냈기 때문에 뭔가 이 자격증은 조금 더 쉬운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서버 PC와 허브를 연결하는 케이블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르잖아요, 기기가. 그죠? 다르니까 다이렉트 케이블이겠죠. 그래서 다이렉트 케이블을 10분 안에 양쪽 다 해가지고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크로스 케이블은 이제 같은 기기가 나올 경우에 크로스 케이블이죠. 그래서 저도 크로스 케이블은 솔직히 외워가진 않았어요, 시험장에서. 외워가진 않았는데 운 좋게도 다이렉트 케이블 나와서 무사히 맞출 수가 있었죠. 저도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 이제 네트워크 관리에서 공부할 때 책을 하나도 안 샀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나 이제 뭐 전자문제집 CBT 같은 그런 사이트 들어가서 기출문제 풀고 이렇게 연습하는 것만 했었는데 이제 응시료에다가 막 이것까지 하니까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까우니까 공부를 해야겠더라고요, 이게. 응시료가 비싸잖아요. 78,000원인가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응시료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공부를 지금까지 안 하셨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마음 잡고 열심히 하시면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또 케이블링을 이제 다 하시면 이렇게 종료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문제 들어가면 문제 2번부터 시작을 하는데 IP 주소랑 서브넷 마스크 뭐 설정하는 그래서 이렇게 2번부터 15번까지 문제가 쭉 나오는데 보시면은 이 에뮬레이터가 이 풀이 시작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에뮬레이터가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 실행이 된 에뮬레이터에다가 설정을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잖아요. 그죠? 문제가. 이렇게 조금 내려놓고 보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지금 보면 IP랑 서브넷 마스크 설정하라고 되어 있고 IP 주소 지금 약간 다르게 되어 있죠, 문제가. 그죠? 1.5배속으로 다 들으셨어요. 근데 그 제 영상 중에서 오류가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으니까 유튜브 영상 댓글 같은 거 보시면 조금 그 문제를 바로잡아 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잘못 올린 이제 그런 영상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잘못 이해를 하시면은 또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10, 110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진수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이렇게 쭉쭉 써야겠죠.
계산을 하려면은 약간 이거는 암산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수험표 같은 데다가 펜으로 조금씩 적어가지고 계산을 해서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22비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에서부터 111111111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진수를 이제 십진수로 변환해가지고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이렇게 하면은 제출이 되는 거고요. 풀린 문제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출을 하시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 문제를 또 푸시면 되고요. 순서는 상관없이 푸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에뮬레이터 문제가 전적으로 많은 편이에요.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에뮬레이터잖아요. 그죠? 2번부터 9번까지 요거를 공부를 안 해갖고 가시면은 합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에뮬레이터 문제는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이 시작 버튼 누르면 또 마찬가지로 요 에뮬레이터가 뜨고 여기에서 이제 설정을 해야겠죠. 그죠? 설정하고 이제 X 버튼 눌러서 나가면 또 나가지고 이제 설정을 한 것들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지나가면서 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하나씩 다 풀고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여기 지금 예제 에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있는 문제들도 나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도 한 번씩 확인해 주는 게 좋고요. 여기 있는 문제들도 되도록이면 풀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긴 하죠. 왜냐면은 예외적인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쭉 넘어가서 풀다 보면은 이제 10번부터 이렇게 단답형 문제가 나오고요. 뭐 마지막 주소를 답안단에 입력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키보드로 입력을 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답안은 또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이렇게 초록색 표시가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몇 번이랑 뭐 몇 번인지 이런 것도 적으셔야 되고 몇 번인지 적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도. 그리고 선택형 문제도 있어요. 이렇게. 보기를 조금 여러 개 골라야 되는 문제가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UDP를 사용한 것을 모두 선택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솔직히 막연합니다. 외우지 않았으면. 그래서 하루살님 블로그 같은 데에서 그런 이제 자료들을 출력을 해가지고 보시면서 시험장에 가시면은 아마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이제 좀 자주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블로그에 잘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뭐 이런 문제는 저는 요런 문제까지는 안 나왔는데 뭐 드로그 앤 드롭하라고 되어 있네요. 뭐 이런 문제 나오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드로그 앤 드롭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문제 닫기 하시고 시험 종료 버튼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처음에 시험장 들어가가지고 약간 당황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거 괜히 여기 버튼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뭔가 눌러야 넘어갈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종료 버튼을 눌러버리면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괜히 시험장 들어가지고 처음 이제 봤는데 왠지 이 버튼을 눌러야 될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누르도록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풀다가 중간에 괜히 다음 거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를 눌러버리면 그대로 제출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여기 한 번 더 알림창이 뜨긴 하는데 그래도 정말 잘못 눌러가지고 이제 종료를 해버리면 답이 없겠죠.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15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선택형 문제랑 단답형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만 하다 보니까 이 시험 시간을 꽤 주는데 그 시간들을 거의 다 소비를 해서 계속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애매한 문제가 있어도 뭐 그냥 몰라 이거 넘겨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더 문제를 보면서 혹시라도 기억이 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고민해서 문제를 푸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 에뮬레이터 요거를 요 ICQ의 예제 에뮬레이터 있잖아요. 요거를 실행시키셔가지고 시험장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놓으시면은 그래도 이 시험 보시는 데는 크게 지장 없으실 겁니다. 당황하시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순서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먼저 UTP 케이블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에뮬레이터 문제 쭉 나오고 단답형 문제 나오고 선택형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에제 에뮬레이터까지 다 제출을 하면요. 이제 감독관님이 앞에 뭐 인터넷 주소 같은 거를 알려줄 거예요. 뭐 IP 주소 같은 거 알려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 IP 주소를 입력을 해가지고 사이트를 들어가면 이런 라우터 에뮬레이터와 비슷한 환경의 사이트가 나옵니다. 프로그램 실행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사이트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화면에서 이제 다음 버튼 눌러가지고 문제가 1, 2, 3번이 나오면 시간이 이렇게 20분이 부여가 되고요. 그 시간 안에 뭐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뭐 라우터 2번에서 뭘 해야 된다라고 하면 명령어 입력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호스트 이름을 뭐 ICQA로 설정해라 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게 뭐 설정을 하시면 되시고 문제 2번도 뭐 여기 관리자 모드로 전환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거를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꼭 copy rs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문제 3번까지 다 풀으시면 답안 제출하시면 되고요. 요런 식으로 이제 흘러간다고 보시면 돼요.